자, 여기 행복하게 웃음 짓고 있는 부부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속 아내는 벌써 1년째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대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예. 마취가 깨어난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심정지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병상에 있는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 서툴기만 한 아빠의 손길이 못내 불편하던 아이는 결국 할머니의 품을 빌리고 맙니다. 근데 애인 줄 알지 뭐 얘는. 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할머니 줄 알겠지. 정작 엄마의 품에는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다는데요. 1년 전 딸을 출산하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 남편은 의사의 마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원장이 와서 하는 말이 저희가 마취하는 과정에서 기도 사건을 해야 되는데 기도 사건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급히 산소 마스크로 호흡을 유지시켰지만 아내는 마취에서 깨자마자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요. 마취가 깨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수술실 들어갔죠. 이제 아내는 이제 눈을 뜨고 있고 저보고 하여튼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원인은 흡인성 폐렴. 남편은 의사의 미숙한 마취가 이런 병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건 자신이 아니고 그 의사들이 미안해해야 되는데 안아줘 하잖아. 그치?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린 아들을 마음껏 안을 수도 없는 아내에게 남편은 늘 응원의 말을 건넵니다. 아련아 엄마 빨리 일어나. 놀러 가자. 배고파. 엄마 사랑해. 엄마 크게. 사랑해. 들었지? 엄마 사랑하잖아, 그치? 잘했어. 자.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아내를 마취한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 병원의 간호 기록지를 보시면 예. 분만 진행이 안 돼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을 했다고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기관지 경련이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자발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관 내 삽관이 필수적인데 그렇군요. 기관 내 삽관이 실패했다고 돼 있어서 예. 마스크로 유지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로 호흡을 유지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CG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크로 공기가 들어갈 때 기관지와 식도와 두 군데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관지로 들어간 공기는 상관이 없지만 식도로 들어간 공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위가 팽창하게 되면서 예. 그 내용물이 거꾸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아, 예. 이 역류한 것이 기도로 다시 들어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흡인성 폐렴인데 이러한 흡인성 폐렴이 일어나게 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식물인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취 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수술실에 마취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취는 그 본인이 했었죠. 원장 본인이 하고 그 도와주는 사람, 그 실장 있는 사람. 실제 의무 기록에 마취 담당 의사란에 적힌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장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돼도요. 특별히 매 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마취 수술이 없잖아요. 제왕절개하는 마취에는 담당 의사하고 마취를 보조하는 수술 실장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기도 내에 삭관하는 것까지만 딱 우리 원장님이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원장님이 수술하면서 뭐 해라 하면 그것만 따라 하면 되는데 다른 병원에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내 간호에 집안일까지 하느라 휴직을 택했지만 지난 1년간 5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로 빚까지 졌다는데요.
더 큰 걱정은 엄마의 보살핌이 없어 오빠 두 아이들이 해봤지. 받을지 모를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빠 보고 싶어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더니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또 엄마 생각이 나나 보다. 그 생각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울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랑 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울었습니다, 아침에. 만약 마취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제대로 된 마취가 이루어졌을지,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없었을지 가족은 되묻고 싶습니다. 자,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나요?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취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저도 예. 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비마취과 전문의에 의해서 마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 마취 사고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실제 수면 마취 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예. 발생한 사건에서 비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사고가 92%에 이르렀습니다. 예. 결국 마취과 전문의에 비해서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비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나요? 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취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성을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 마취는 마취과 전문의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는 비마취과 전문의죠.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를 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저희가 의무 기록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취 기록지를 보시게 되면 프로포폴, 진정 수면 유조제죠. 이거와 석신일콜린, 예. 근이환제입니다. 이것을 주고 전신 마취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삽관을 하려고 했는데 예. 브론코스파즘, 기관지 경련으로 인해서 인투베이션 못함 돼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삽관은 못하고 마스크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석신일콜린이라는 근이환제가 들어가고 나면 자발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의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삽관인데 그것을 못하고 차선책인 마스크로 호흡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 자, 기도사건을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사건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상적인 기도 성대 부분입니다. 예. 가운데 보시는 요 삼각형, 까만 예. 삼각형 부분이 사람이 숨을 쉬는 구멍이고요. 이런 기도삽관 튜브를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예.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거를 입을 벌려서 억지로 해서 넣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기관지 경련, 후두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넓었던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어허. 이렇게 좁아진 구멍에다가는 예. 이러한 두꺼운 기도삽관 튜브를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 기도삽관에 결국 실패를 했고 예. 마스크로 예. 호흡을 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스크 호흡 중에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바깥에서 공기를 짜주는 식의 호흡을 마스크로 했을 때 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요 목의 가운데 보시면 예.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예. 이거를 누르면 사실 기도는 찌그러지거나 막히거나 이러지 않죠. 속에 연골이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식도는 아주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면 막히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장시간에 마스크 호흡을 하게 될 때는 여기를 눌러서 그러한 흡인을 막는 그러한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기도삽관에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마스크 호흡에서도 흡인성 폐렴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사건은 기관지 경련이라는 돌발 사항이 있었지만 예. 마취 과정 중에 어떤 실수 부분이 좀 명백해 보여서 80% 이상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취과 전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의사들은 이 환자들에게 안전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음 놓고 환자들이 이런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